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 2동 수의삼동 국민의 소속 유인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 그리고 지역 개발 및 복지 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8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규제가 심야, 새벽, 주말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시킨다는 우려와 비효율적인 상시 운영이라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현장 여건 및 학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주민 생활을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최근의 행정 변화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근거로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한 규칙, 제9조,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보면 구간대 시간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난공로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경찰청이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 난공로와 성북구, 은평구 등의 시범 운영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례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제 운영을 도가 지원하도록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미 서면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에 시범 도입이 필요한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의견 수렴 절차 및 시범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폴 통합 지주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폴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신호등, 가로등,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안 안내 장치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한 스마트폴을 주요 보행 환경 개선 구간과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의 100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22년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 오연로 일대에 스마트폴을 10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추가 공모 사업 선정이나 구 자체의 추가 설치 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시 전체 스마트폴 수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인 수준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등 타 자치구가 자체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확대 설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특히 전선과 전신주가 주거지에 많이 난립해 있는 지역으로 도시 미관으로 위해서도 스마트폴 확대가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곳곳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져 더욱 편리하고 미관상 쾌적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 및 구 자체 예산을 통한 스마트폴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달 플랫폼 라이더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26일 배달 플랫폼 라이더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구청 일자리 정책과와 함께 현재 우리 구의 지원 사업 현황과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현재 배달 플랫폼 라이더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안전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 100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나 강북구에 거주하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1,000명 이상이고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라이더까지 생각하면 아직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육 인원수를 더 확대해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근 도봉구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고용 산재보험이 통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부가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 구청장님과 배달 플랫폼 라이더 간의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주제 중 우리 구의 부지 공간 여건상 조성이 어려웠던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분들께서는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이 구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라이더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쿠폰, 바우처의 형태로 일반 카페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추진 검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도로, 포토홀, 시설물 파손 등 지역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공익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이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하는 방안 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시행 계획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 체육 지도자들 명절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호봉제나 명절 수당, 강북구의 생활 지도자분들은 2022년 정규직 형태로 전환되었으나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경력이 1년인 사람과 10년인 사람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장기 근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중률이 높아 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민적인 생활 체육 서비스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2회 임시에서 강북구 생활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은 호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수당 지원 확대부터라도 구청에서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20개 자치구 중 현재 강북구만 명절 수당조차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는 명절 수당부터라도 우선 꼭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도 명절 수당 지급 계획과 함께 장기적으로 호봉제 도입에 대한 연구 타당성 검토 추진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인 가구 식생활 지원을 통한 영양관리 및 사회적 교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식사,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요리를 하며 생활하는 경우보다는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트륨 및 지방 섭취가 과다해지는 식생활 건강 문제와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품 사업 증가라는 환경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가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많은 자치구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요리를 알려주는 형태뿐만 아니라 함께 장보기, 식재료 품앗이,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교류까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셜 다이닝 사업으로 40세에서 67세까지 중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한 밥상과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한 밥상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한 밥상은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었고 건강한 밥상은 강북구가 포함되지 않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지원 및 사회적 교류 확대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의 먹자골목 번일동 도봉로 인근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 확대 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 먹자골목과 번일동의 경계 구간을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점까지 이어지는 도봉로의 양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 당시 구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 번동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절차가 오래 있을 예정이며 여기서 타당성 동의를 통과하면 2026년 서울시 예산과 용역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전 타당성 심의 절차의 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를 이미 심의에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용역 비용 반영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수요 2, 3등 권역의 100세 건강 플러스 센터 설치 요청입니다. 100세 건강 플러스 센터, 노인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사이 중규모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복지관 대비 권역별로 더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번삼동에 설치된 이루점이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 권역별 확대 설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본 의원의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수의동 권역의 추가 설치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 중장기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근거로 수익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설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 가능 건축물을 주소한 후보지들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언제쯤 수의동 권역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서울시와 향후 추가 조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의동 권역의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를 번삼동 1호점, 송천동 2호점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북서울 꿈의 숲의 주말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향후 계획으로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인수동 3호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성 위치상 이제 번일동 및 수유동 권역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구정질문 당시 33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설치 가능한 유휴공간 및 신규 후보지를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성의껏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